이 김영철 박람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자유한국당이 어제 청와대 항의 방문까지 했죠. 어제 그 현장 모습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천안함 복침주범 김영철을 처단하라! 네, 김성태 원내대표와 장제원 수석대변인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제 군인들이 김영철 체포를 위해서 나설 거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발견 지식 사살해야 될 인물이다. 이런 아주 격한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한국당 의원과 한국당이 저런 논조를 펴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 김영철이라는 인물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저런 항의 방문이나 이런 것을 탓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김영철이 박람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철회될 가능성은 없고 지금 오케이 해놓고 청와대에서 안 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박람을 했을 때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 박람 자체를 지금 정부가 설득을 하는 그 근거가 좀 이상한 곳으로 빠졌다는 거죠. 그것이 김영철에게 무슨 천안함 폭침에 대한 면죄부를 주듯이 주역이라는 증거는 없다든가 이런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정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통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되 다만 이 정부에서의 그 설득하는 근거가 더 남남 갈등을 부추길 수 있었다는 면에서 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 교수님 보실 때는 남남 갈등이라는 게 사실 지금 굉장히 격상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격화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좀 가라앉혀야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이해는 됩니다만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민주당에서도 어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김영철이가 남북 군사회담에 회담 대표로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어요. 회담을 하러. 그때 권은희 당시 새누리당 대변인이 뭐라고 논평을 냈냐면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남북관계 대화 도발 국면 오가는 상황이지만 대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다. 남북 갈등 해소와 평화 통일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대화부터 시작하자. 이런 논평을 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도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남북 평화 또는 한반도 평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철이 개인이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은 저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쁜 일을 했던 거 그건 비판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그것과 별개로 이 사람은 지금 북한이 대표단의 대표로 지금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책 자체가 대화의 상대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완전히 우리가 부인해 버리면 그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김영철 안 돼 그래서 북한이 그럼 우리 못 가 이러면 대화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새누리당도 사실은 그 사람이 좋아서 받았겠습니까? 그런 논평을 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반도의 평화라든지 비핵화 문제를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고 북한에서 자기들이 대표로 내세웠는데 그걸 우리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는 대화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이렇게 환영하는 논평으로 냈다고 보고 일본도 저는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잠시만요. 여기서 어제 마침 추미애 대표하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얘기부터 좀 듣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2014년 10월 15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나선 북측의 수석 대표가 바로 김영철 부위원장이었습니다. 2014년의 김영철과 지금은 거품을 물고 맡고 있는 2018년의 김영철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교수님, 저 이제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지난 2014년은 군사회담이었잖아요. 그럼 김영철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고 지금은 사실 이 분계선을 넘어서서 남한, 한국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건데 이런 부분 상황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네, 그때 당시에 군사 대표단이었고 지금은 김영철이 하고 있는 일이 대남 선동 부장이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의 역할까지 겸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전부장이 그 당시에는 김한건이 사망하면서 이걸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역할 자체가 그때하고 지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군사 대표이기지만 지금은 국정원장급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장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직책 자체가 예전하고 달라.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김영철이 오는 게 미국과의 대화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남한과 북한 간의 대화의 어떤 모멘텀도 만들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상의하기 위해서 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김영철이 오는 것은 지금의 상황과 적합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영철 개인이 했던 과거의 나쁜 짓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건 천안함 폭침에도 책임이 있죠. 물론 김영철 혼자 결정한 문제는 아니겠죠. 김정일이가 또 지시를 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남북 간의 대화에 있어서 북한 측이 적절한 인사를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해서 내려보낸 걸 우리가 안 된다고 보이콧하는 것 자체가 그럼 과연 대화가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탐탁해서 받았다기보다 북한이 자기 나름대로 결정한 대표단을 우리가 네. 받아서 상대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그런 부분을 묻지 않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천안함 유족회와 예비역 전후회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살인자의 꼭 이름을 대야 꼭 살인자라는 거 명시 되나요?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가리는 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젊은 그 군사 장병들의 그 영혼 이런 걸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하셨다면 우리들에게 먼저 그 사람들이 먼저 사과하게 하고. 네, 사실 이렇게 본다면 김영철이 우리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국민들도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긴 안목에서 본다면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어쨌든 북한과의 대화 창구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는 게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 미국 쪽의 입장인데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김영철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과연 미국이 이 김영철의 이 방남을 과연 인정하는 것일까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First, we would hope that he would take the opportunity to go to that memorial, to go to the memorial and see what he is believed to have been responsible for. 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얘기는 뭐 와서 천안함 뭐 이런 실태를 보고 너가 느껴라. 그러면 어쨌든 방남은 허가를 해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철 자체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긴 하지만 여행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이동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허가를 받거나 뭐 그럴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뭐 오지 마라 뭐 하라고 한국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오는 거는 좋다. 알아. 하지만 이 부분에서 분명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한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우리 정부와 미국의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천안함 폭침의 배후와 주범에 대해서 분명히 김영철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금 천안함 기념관에 가서 깨달아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반대의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영철이 직접 주도했다라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라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길을 터주기 위해서 지금 기존의 입장을 바꾸다 보니까 이런 혼선 자체가 지금 천안함 유족들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또다시 상처를 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방어하거나 어떻게 보면 일관성 없는 발표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그러니까 천안함 유족들과 면담을 갖는 그런 행동을 취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나? 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드는데요. 이 지금 정부 입장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 정찰 총국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의 저런 그 논평이 그 태도가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청와대가 갖고 있는 이 우리 보수 쪽이라든가 안보에 있어서 강경한 분들이 봤을 때는 별로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태생적인 한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읽히는 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통일부에서 저렇게 김영철이 주역이라는 증거를 지금 남한에서 어떻게 찾겠어요. 그리고 본인은 김영철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런 것이 마치 김영철을 면죄부를 주고 두둔하는 듯이 보인다는 거죠. 저런 데서 오는 반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청와대가 다른 것보다도 안보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북한의 소행이 맞고 정찰국 소속 그 잠수정에서 발사된 어뢰가 맞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현실적으로 남북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물도 우리가 방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다른 그 근거로 설득을 하니까 계속 좀 이런 남남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불과 이 8년 전이죠. 8년 전만 해도 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이 없었어요. 내부적으로. 당시 이 국방부 장관이었던 당시 상황 인터뷰를 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천안함 사태도 김격식이하고 김영철이가 그 주도를 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연평에 대한 포격도 이 사람들이 주도를 했겠죠. 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의 일련의 한 이틀간의 이 국내 이 정치 상황을 흘러가는 걸 보면서 오히려 북한이 김영철이라는 카드를 꺼냈던 게 바로 이런 걸 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랬을 수도 있죠. 뭐 그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어쨌든 본인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뭐 보수 세력이랄까요? 그 세력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북한 입장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격식, 김영철, 김정은은 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이 이 사람들은 다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라인에 있던 모든 사람은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근데 다음 어제 이제 통일부나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과정에 저는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보고서에 김영철이 주범이라고 명시된 게 없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오해돼서 마치 김영철이 이런 행위에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김영철이든 김격식이든 김정은이든 셋 다 저는 중요하게 천안함 폭침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당연히 했겠죠. 네. 근데 이제 명시적으로 문제상에 그게 없다는 걸 얘기하다 보니 그게 마치 김영철에게 면죄부를 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또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고 보고 김영철은 분명히 책임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화의 대표로 그들이 상대방의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온 사람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서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그러면 대화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정부가 누군가를 국정원장을 내세웠는데 북한이 기분 나쁘다고 국정원장 빼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단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영철이나 김격식의 나쁜 일에서 우리가 비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만 대표단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아버리면 한반도 평화나 남북 대화가 끊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식 차장.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그럼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 비핵화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우리 정부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할 수 있나요? 일단은 대외적인 직책이 지금 통일전선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남 총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와 대화 카운트파트너는 맞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비핵화 부분은 조금 별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게 정보 라인들끼리 지금 청와대에서는 선 국정원장을 지금 김영철의 카운트파트너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문장인 서훈 원장과 그 김영철이 어떠한 라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어떠한 모멘텀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지금 맡고 있는 역할 자체는 지금 대남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한과의 관계 개선, 이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지 비핵화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국무부에서 결정이 돼야 되고 김정은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여정이 방남하고 나서 갔을 때 앞으로 북남 관계, 북한 표현식으로 북남 관계 개선을 위해서 실무적인 지시를 내렸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바로 남한 간의 관계 개선에 관해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김영철은 비핵화라든가 북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보다는 남한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기 때문에 김영철을 내려보내는 것이고 직책 역시 그에 걸맞는 인물이다 보여지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김영철에게 비핵화라든가 북미라든가 본인의 능력 밖에 있는 걸 요구한다면은 서로가 다른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현실적인 부분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저희가 계속 천안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연평도 얘기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천안함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그 얘기로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연평도 같은 경우는요. 북한 지금 김영철이 북한 TV에 나와서 항상 승리의 전쟁이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폭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인물이 내려온다는 거에 대한 지금 그 논란이 일고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연평도 폭격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남남 갈등의 그게 폭발이 더 심한 게 지금 천안함 폭침이 되는 이유가 연평도 폭격은 본인들이 했다고 지금 인정한 폭격이었고 근데 천안함 폭침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통진당 해상까지 저는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 소행이다 아니다 다 조사가 나왔는데도 북한 소행이라고 조사가 나왔는데도 그 결과를 믿지 못해서 뭐 계속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천안함 폭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굉장히 걱정스러워하고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 그러면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거냐는 공격도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김영철이 이제 방남을 하게 되면 아까 김성진 차장이 언급을 했지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사오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영철이 내려오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표로 오는 사람은 어쨌든 한나인을 통해서 김정은과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네. 결정권은 김정은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도 김영철이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김정은이 오더를 안 내리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대표는 결국 물론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과 거기에 전문성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김영철이가 그런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겠죠. 지금 분위기 봐라. 이런 분위기에서 비핵화 문제나 미사일 문제 얘기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겠냐.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렇게 남남 갈등도 있고 또 미국의 문제도 본다고 하면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고 하면 사실은 이 문제 해결 안 된다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고 하면 김영철은 당연히 김정은한테 보고하겠죠. 대표로 갔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김영철이 물론 대남 전략의 전체적인 틀을 짜는 사람이긴 하지만 비핵화나 다른 문제까지도 충분히 대표로서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 김영철이 결정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표로 왔다는 것은 김정은이 누군가를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 대화에서도 우리 정부는 비핵화나 미사일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고 그것이 이제 김정은에게 들어가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이제 북한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디 돌파구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3분간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